상사 지시도 어기고 있으면 경찰 요구엔 제대로 응할까?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이 높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장윤기 사건에 대한 갖은 의혹들이 끝끝내 영원히 묻혔을 거란 점입니다. 이 대목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장윤기의 부친, 현직 경찰 간부로 알려져 있죠. 이 장윤기 아빠의 손을 거친 핵심 증거물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핵심 증거라는 거예요. 케이블 타이 뭉치, 리얼돌, 휴대전화 4대, 블랙박스 SD카드. 이 4개가 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의 부친 손에서 처리가 된 핵심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얘기냐면요. 저도 친한 이 형사의 후배들 많지만 케이블 타이나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메모리칩은 경찰이 현장에서 초동수사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ABC의 기초라는 겁니다. 경찰이 이걸 확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살인범의 부친이 이걸 처리하게 놔뒀다라는 점이 매우 이상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김우식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갈수록 지금 하나하나씩 더 드러나면서 이른바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이 살인범인데, 그 아버지가 바로 이전 직전까지도 그 경찰서의 수사 팀원들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것들은 수사의 시작부터 수사의 진행 과정 일일이 그 살인자의 아버지와 서로 간에 소통을 했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이자 범인인 그 장윤기를 경찰이 수사하면서, 특히 살인이라는 엄청난 중죄를 지은 사람인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리도 일반인도 TV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가장 먼저 압수하고 범행 수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저런 거 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메모리칩 확보하고 당연하죠. 휴대전화 확보하고. 그래 핵심 증거 자료 확보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건데 그게 다 빠져 있거나 훼손돼 있거나 오염돼 있었다는 말이죠. 이러면 봐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계속 소통했다는 저는 충분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수사 대책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살인범 아버지가 경찰이라는데 이거 좀 쉬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 알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했던 거예요. 이걸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이걸 그냥 그 받은 사건 내용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살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훼손되거나 은폐됐던 저 새로운 핵심 증거들이 나온 건 정황상 뭡니까? 강간 목적의 살인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의 아들이라는 살인범을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지금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마침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김기표 의원께서 광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전문가신데, 자, 이 수사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방금 이 4가지 핵심 증거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 유족들도 있고 한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고 시정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지금 현재 보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여러 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조금 이따가 논의가 되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에서 나타난 것이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그렇군요. 검사가 이제 수사를 시작한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자체의 어떤 자정하는 어떤 감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차제에 좀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차분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수사 관련된 이야기는 또 이따 한번 치열하게 얘기 나눠보고 김표 의원님 검사 출신으로서 방금 이 증거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케이블 타이, 휴대전화 4대, 리얼돌 2개, 블랙박스 SD 카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게 경찰이 실력이 부족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유도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 집에 가서 있는 휴대전화 모두 다 해오거든요. 그게 기본이죠. 예, 언제 썼는지에 관계없이 어. 당연히 휴대전화 압수해서 다 포렌식하고 거기서 이제 자료를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강간 살인으로 최종 기소를 한 사건인데 의유를 하는 사건인데 리얼돌이나 이런 어떤 성인용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이게 일반 살인인지 강간 살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케이블 타이는 지금 누군가를 묻기 위해서 포박하기 위해서 한 자료면은 이게 항상 범죄 현장에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살인은 아주 기본적인 범죄고 네. 뭐 예를 들어 강도 살인, 강간 살인, 그러니까 살인을 무슨 다른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지 경찰에서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살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다른 행위를 하다가 살인에 이른 게 된 것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범죄 동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망 현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모두 수집을 해서 그 다른 범죄 동기를 찾아야 하는 게 진짜 수사죠. 근데 사실 진짜 수사에 필요한 어떤 증거들은 많이 누락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방금 현직 검사 같았어요. 옛날에 검사 수사 현장 일선에 있었던 젊었던 김기표 검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수사 전문가들 눈엔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형사들의 눈에 안 보일 리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장윤기를 부친과 3차례 접견을 하게 했는데 이 대목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장윤기 부친과 3차례 접견, 범행 다음 날 면담, 리얼돌 2개 폐기 추정한 날 대화, 신상 공개 검찰 송치 전날 면담, 수사팀 면담 녹취록 확보, 증거 인멸 논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 이렇게 막 만나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아빠가 현직 경찰 간부인데 살인범을 범행 직후 뭐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다는 저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물론 이 보호자나 부친이 갑자기 저렇게 사건이 발생해서 유치장에 입감이 되면 가서 만나죠. 만나는데 저렇게 빈번하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난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거나 이 접견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상 이례적이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제한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화록이 작성이 돼 있고 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식의 접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과 같이 만난 이후에 곧바로 증거 인멸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면 그게 1, 2차 접견 이후에는 제한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런 방식이었다면 제한 없이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증거 인멸 행위로 이어진 건데 통상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증거 인멸죄에서는 친족 특례가 있어서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고 부모가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묻고 그래서 뭐 증거인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인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특례를 두고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일반 살인죄로 사건을 만들기 위한 접촉이었음이 지금 사후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고 수사팀이 이 장윤규 부친과 통화하면서 일선에 보도에 따르면 선배님이라는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고 블랙박스 아마 확인할 거다라고 미리 알려줘서 그 이후에 뭐 숨기거나 인멸하게 했다라는 의혹 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일단 구속이 되고 또 관련된 경찰서장이라든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저 접견을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수사팀과 네. 장윤기 부친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접견 과정 전후에 있었던 행위라든가 관련 수사 담당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어느 수준까지 가담했는지까지 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밝혀진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드러난 이상 적당히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또 징계라든가 심문적 어떤 처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내에서 어느 윗선까지 개입했느냐가 국민적 의혹입니다. 장윤기 범행 후 윗선 개입 있었나? 범행 후 긴급 체포가 5월 5일. 그런데 그날 새벽 광산경찰서장 주재 회의, 수사팀원과 장윤기 부친과의 통화 등에선 윗선에서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 모르게 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라는 대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윗선에서 부친이 경찰인 거 모르게 하라. 경찰서장 주재의 회의가 있었다. 자, 김혜훈 대변인님, 이 사건이 너무 커서 경찰서장 주재 회의를 열었던 건가요? 그 새벽에?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그 회의 이후에 수사팀원이 장윤규 부친과 한 통화에서 윗선에서 경찰인 거 모르게 하라라는 함구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김 서장이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렇다면 이 광주에 있는 광산경찰서는 원래 이런 강력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새벽에 경찰서장 주재 회의를 하는 곳인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이런 사건 은폐 의혹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왜 김 서장을 포함한 전체가 대기 발령을 받았을까? 전혀 몰랐다면은 대기 발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은폐 의혹을 밝히는 데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직을 맡았어야 되는 것인데 본인 자체가 대기 발령이 됐다는 것은 장윤기 부친에서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모른다면 왜 대기 발령이 되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인 것을 함구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녹취도 또 발견이 됐고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지금 현재 경찰이 어쩌면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했을 수도 있다라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네네. 이 케이블 타이를 누락한 것들 그리고 차량을 그대로 장윤기의 부친이 운행하게끔 둔 것들 그리고 심지어 범행 이후에 장윤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주소와 그 장윤기의 집에 자택의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았냐 경찰이 알려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가 과연 이 하급자인 박경감 이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인가? 저는 그 윗선인 서장까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된다라는 김혜원 대변인의 주장인데요. 구속된 수사팀장의 영장 신실 심사 때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 팀장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가 그리 급해서 저렇게 뛰어서 차량에 탑승했을까? 국민들은 이 장면 어떻게 봤을까? 새로 드러난 내용은 검찰에 보내라라는 명령을 이 수사팀장이 거부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형사과장이 리얼돌 폐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차량 수색 영상 등 검찰에 안 보내고 있으면 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사팀장이 그걸 거부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수사팀원이 팀장님이 영상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KBS 보도에 따르면 형사과장은 야, 영상 왜 안 보냈어? 검찰에 보내! 라고 했는데 밑에 수사팀은 팀장님이 지우래서 지웠어요. 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수사로 규명해야겠지만 핵심 증거인데 왜냐하면 그 영상 안에는 케이블 타이 등등의 갖은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장이 그냥 둬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인 건데 김근식 교수님. 네, 저는 제가 듣기로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광산경찰서에 있는 저 수사팀장과 팀원, 형사과장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리저리 좀 옮겨 다니긴 하지만 발령이 나가지고 광주 지역 내에서는 오랫동안 같이 만나고 알고 있는 경찰 사이입니다. 특히나 저 장윤기의 아버지라는 그 현직 경감은 광산경찰서에서 지금 있는 박모 경감이라는 팀장, 이번에 구속된 그 팀장의 직접 선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배님 하고 따랐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 수사팀의 전 팀장으로서 이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지휘를 했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배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 이 살인 사건이라는 엄청난 중대 범죄가 났을 때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 증거물이 다 누락되거나 은폐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일파만파로 커지는데도 과장이 이걸 빨리 그러면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보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재를 안 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팀원에게 야 그거 빨리 지워버려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속까지 된 거라고 봅니다. 증거인멸에 지금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도망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같이 경찰 밥을 먹었던 분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핵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경찰서장이든 과장이든 팀장이든 수사하는 형사들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선배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범인의 인륜에 따른 아버지라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자의 어떤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들의 조직적인 정황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 지역에서 경찰 생활 20년, 30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찰끼리 다 알지. 근데 이런 사람이 경찰의 인척이나 경찰의 가족이 뭐 살인이 아니더라도 사기든 폭력이든 폭행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아름아름 끼리끼리 저렇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반사처럼 돼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문화 자체가. 이걸 그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김기표 의원도 계시지만 국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보완점, 미비점을 만들어내자는 게 우리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 부친과의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원 중 한 명이 선배님이라고 장윤기 부친과 통화를 한 것이란 보도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느 윗선까지 개입이 돼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장윤기 사건입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장윤기가 보시는 것처럼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마치 무슨 연예인처럼 잘 손질이 돼 있죠. 충격적인 내용은 장윤기가 범행 직후에 미용실을 찾았다. 검거 직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겁니다. 머리 손질하고 고개 들고 검거 전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 미용실에 들러 이발을 했다. 주장은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라고 했지만 검찰 송치 당시에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당당하게 취재진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손질한 장윤기. 반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프로파일링 해주신다면. 그 머리 손질하는 데가 자기가 단골로 갔던 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우 여유롭게 저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방에서 빨래도 하면서 빨래도 하고 자고 검색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여유로웠던 것은
그 살인을 저지른 직후예요? 직후에. 와. 그러니까 지금 직후는 1시 정도인데 저게 11시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고 쉬고. 예. 근데 그때쯤에 우리가 앞서 언급하셨던 그 경찰서장 주제에 그게 뭐 대책회의인지 이 부분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혹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렇게 깔끔하게 뭔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개도 빳빳이 들고,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미소까지 지을 정도의 느낌이 혹시라도 이게 장윤기 아버지랑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심리는 어떻게 프로파일 됩니까? 머리를 손질한다. 범행 직후, 검거 직전.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준비가 됐어. 나는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대비가 됐어. 라는 심리가 투영되는 거죠. 자신감인가요?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못된 놈이죠. 이 표현한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장윤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어. 근데 그 정도가 반영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대합니다. 검찰의 공소장 속에는 치밀했던 범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 속에 치밀했던 범행 계획. 피해 요구생을 1.2km 미행했다. 이 검찰이 다 밝혀낸 거예요. 그렇죠. 4차례 정차했다. 수차례 유턴을 했다. 대형 화물 트럭 뒤에 정차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대기했다. 흉기를 챙겨 장갑을 착용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수사를 밝히는 내용과 많이 달라요. 반장님, 안타깝게도 경찰에서는 마치 우발적인 범죄인 듯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수사를 그렇게 종결 했는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혀낸 내용들을 경찰은 일부러 지금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 그 뒤에 있던 회의지만은 송치 전에 성범죄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했던 광주청의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이 묵살됐어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도 이미 예. 배상원 반장님 후배 프로파일러들이 이건 성범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했었어요. 근데 근데 그걸 묵살했다. 묵살했어요. 어. 그러니까 충분히 저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배경으로 되는 증거들을 오히려 그 팀장이 없앤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없애놓고 본인이 없애놓고 묵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검찰이 밝혀야 될 저것을 사실은 그 수사팀이 했어야 되는 내용들을 오히려 거꾸로 검찰이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럼 뭐 한 겁니까? 저 미행한 거, 유턴한 거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이 고생해서 찾았지만은 초기에 찾았다고만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거를. 이게 고의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후배 형사들의 실력을 잘 아시잖아요. 예. 저 정도는 아이 금방 하죠. 대한민국 형사들 금방 찾죠. 예. 근데 그거를 팀장이 막았다라고 하면 지금 구속돼 있죠. 그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광산 경찰서의 일이긴 합니다만 새벽에 경찰서장 주재의 긴급 회의가 모든 지방 광산 경찰서 정도의 규모에서 모든 강력 사건 때마다 다 새벽에 경찰서장 주재 회의를 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례적인 거죠. 예. 왜냐? 저 때는 지금 코드 제로가 발령돼 갖고요. 바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장윤기는 지금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태평하게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현장에서 빨리 무전기 들고 장윤기 어디 갔어? 아니, 그러니까 범인 어디 갔어? 빨리빨리 지금 체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회의했다고 하는데 회의할 시간이 아닌 거죠. 지난 5월 검찰 송치 당시 장윤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범죄 반성하고 있나요? 아닙니까?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장군 이 장면인데 이 장면도 머리가 좀 손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본인 평소 다니던 그 이용사가 뭐 별일 없는 듯이 와서 머리 깎았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태평한 겁니다.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체포 후에 광산경찰서장 주재회의가 있었고 6일에 윗선에서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 팀원의 녹취도 있는데 그러니까 체포 후에 서장의 회의가 있었던 거군요. 윗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부친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보통 우리가 윗선이라고 하면 바로 윗선을 얘기하지 않죠. 팀장이란 얘기는 윗선을 표현하지는 않죠. 보통 2단계 위를 윗선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계급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윗선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은 우리가 보는 사람이니까 윗선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그 윗선이 누구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